자, 우리가 방정식 활용 문제를 풀고 지금 이제 부등식 활용 문제를 풀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활용 문제가 조금 방정식 활용과 좀 다르게 좀 되는 문제들을 우리가 부등식 활용해서 몇 가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자, 일단 문제를 한번 봅시다. 부등식은 항상 어떻게 구하는 것을 x로 둡니다. 자, 정민이는 한 자루에 600원 하는 사인펜 5자루와 해석이 됩니까? 저 사인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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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자루에 600원 하죠. 600원. 그럼 몇 자루? 5자루. 자, 여러분들 문제가 만약에 어려우면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를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한 자루에 1,000원인 볼펜. 자, 한 자루에 보세요. 한 자루에 똑같은 위치에 맞춰주면 되겠죠. 1,000원인 뭐 볼펜 이런 식으로 몇 자루. 자, 이거를 구해야 되겠네, 그죠? 마지막에 이런 거 보면 볼펜에 대해서 구할 겁니다. 자, X 자루 하면 되겠죠. 를 2,000원짜리 선물 상자에 넣었어. 자, 선물 상자에 넣는다 그러죠. 그러면 선물 상자가 얼마예요? 선물 상자가 얼마다 지금? 2,000원이죠. 2,000원에 넣어 얼마 이하? 10,000원 이하죠. 그러면 이 전체 가격이 이 사인펜 가격과 볼펜 가격을 더하고 선물 상자도 가격을 더해야 되겠나요? 더해야 되겠죠. 이 더해서 이 가격이 전체 얼마? 10,000원 이하. 이하면 이 10,000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이하의 선물을 만들려고 한다. 이 볼펜은 최대 몇 자루? 여러분들 여기 최대 또는 이상 이하가 나올 때는 여기에 마지막에 물어보는 것은 식에 적으면 안 돼요. 이상 이하 그거로 적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이 이하로 여러분들 식을 적어줘야 됩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물어보는 것은 답 적을 때 뭐 해라? 생각하라. 여기가 이하가 있는데 여기에 만약 이상, 이하, 뭐 초과, 미만이 있든지 최대가 있든지 최소가 있든지 간에 여기는 식에 적는 게 아니고 답을 적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바로 뭡니까? 물건값 계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갑시다. 600원짜리 5자루면 얼마예요? 3,000원이죠. 3,000원. 플러스 1,000원짜리 X자료니까 어떻게? 1,000X죠. 1,000X. 그리고 선물 상자와 더해야 되겠죠. 선물 상자가 얼마입니까? 2,000원이죠. 2,000원. 그렇게 해서 얼마가 된다? 10,000원 이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물론 그냥 계산해도 되지만 여러분들 항상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방바라방방 다 띄낼 수가 있죠. 0이 똑같이 방바라방방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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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띄낼 수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 1x인 게 x가 남죠. 여기는 3이고 2잖아요. 그럼 얼마가 되죠? 5가 되죠. 그리고 이쪽은 얼마가 됩니까? 10이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x는 이항하면 5 이하가 되겠죠. 큰 숫자로 갖고 놀지 말고 약분하고 작은 숫자로 갖고 놀기 바랍니다. 따라서 x는 보세요. 5 이하죠. 그러면 이 x가 볼펜 자루수니까 사실 x는 한 자루, 자루니까 이 x는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됩니까? 자연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한 자루, 두 자루, 세 자루, 네 자루, 5자루 다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최대 몇 자루? 5자루죠. 그러므로 최대 몇 자루? 5자루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면 되겠어요. 아시겠습니까? 되겠죠? 자, 항상 여러분들 문제를 뭐 하는 거? 정리하는 습관을 길러라. 이 정리를 잘하면 식은 뭐합니까?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3,000원 이하의 돈으로, 자, 3,000원 이하의 돈으로 한 권에 300원 하는 수첩.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수첩 한 권은 얼마 한다고요? 300원. 300원. 그리고 한 권에 500원을 하는 공책. 자, 공책은 한 권에 얼마 한다고요? 500원 합니다. 500원. 500원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합하여 몇 권? 자, 합하여 8권이죠. 얘 두 개를 합하여 8권. 그러면 한 권이면 7권, 두 권이면 6권. 맞죠? 7권이면 한 권. 때로는 얘 안 사도 돼요. 0권이면 8권. 왜? 수첩 안 사도 되는 거예요. 또는 수첩 8권, 공책 0권도 되는 거예요. 이때는 안 사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자 물어보는 게 공책은 최대 몇 권? 최대 고민하지 말아라고 했죠. 지금은 자 공책을 묻네요. 공책. 즉 공책을 최대 몇 권 살 수 있습니까? 이거잖아요. 됐나요? 얼마를 가지고? 3,000원을 가지고. 즉 그럼 이 가격을 계산하는 것이 얼마가 되면 되나요? 3,000원 이하가 되면 되겠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되겠나요? 이 수첩과 공책을 사는 전체 금액이 3,000원 이하. 요게 이하가 바로 식에 필요한 거지. 이 최대는 여기는 필요하지 않다는 거야. 나중에 답적을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도 권수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합하여 8건이죠. 이거 두 개 합하여 8건이면 두 개 더해서 8건이 돼야 되죠. 그럼 얘는 몇 건입니까? 8-x권 이렇게 적을 수 있겠어요? 저 보세요. 얘의 권수와 얘 x권을 합하여 몇 권 산다? 8권 산다. 따라서 이 네모는 뭐로 표현할 수 있나요? 8에서 플러스 x 이하면 마이너스 x니까 8-x권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식을 세워볼까요? 자, 한 권에 300원인데 8-x원이니까 300에다가 갈로 쳐야 되죠. 반드시. 플러스 500원이 x원이니까 500x. 가 얼마 되면 됩니까? 3,000원 이하가 되면 된다. 자, 이거 풀면 되겠네요. 맞나요? 그런데 또 한 덩어리 그냥 풀지 말고 방바라방방 방바라방방 두 개씩 날렸습니다. 자, 이제 전개합니다. 3, 8이 24 마이너스 3x 여기 남는 거 플러스 5x죠. 여기 남는 거 30 숫자가 작아지죠. 자, x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2x 24가 이항하죠. 마이너스 24니까 6 따라서 x는 얼마가 된다? 3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x는 여러분들 뭡니까? 권수니까 바로 뭐가 돼요? 자연수가 되죠. 자연수. 그 말은 얘는 x는 얼마? 한 권도 되고 두 권도 되고 세 권도 되겠죠. 그런데 문제 물어보면 최대 몇 권? 최대 몇 권입니까? 최대 몇 권? 세 권 살 수 있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답은 세 권입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만약에 얘를 3권 사면 얘건 5권 사야 되겠죠. 얘를 물어보니까. 근데 얘를 뭐로 2권 살 수도 있죠. 그럼 얘는 6권. 얘를 몇 권? 한 권 살 수도 있죠. 그럼 얘는 몇 권? 7권. 얘를 안 살 수도 있고. 그럼 얘는 몇 권? 8권. 이렇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공책의 최대 권수를 물어봤으니까 3권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처리해 주면 되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 가볼까요? 다음은 자, 주차장 요금입니다. 주차장 요금. 잘 봅시다. 문제 해석해야 돼요. 어느 주차장에서는 됐죠? 주차 시간이 30분 이하이면 30분 이하, 즉
27분, 28분, 아니면 5분 이하이면 주차 요금은 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주차하잖아요. 주차했을 때 30분 주차해도 3,000원 내고 이 말은 20분 주차해도 3,000원 내야 되죠. 10분 주차해도 3,000원 내야 되고 만약 1분 주차해도 3,000원 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요금, 기본요금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이거는 자, 보세요. 자, 차가 들어왔죠? 차가 들어와서 몇 분 동안은 30분 동안은 얼마? 3,000원을 무조건 내야 됩니다. 3,000원. 3,000원을 무조건 내야 돼요. 1분을 주차해도 3,000원. 딱 30분을 주차해도 3,000원을 내는 거예요. 근데 30분이 지나죠? 이 30분이 경과하면 자, 얼마마다 1분마다 50원의 요금을 추가된다고 하죠. 이게 바로 뭐냐면 추가 요금이라 합니다. 추가 요금. 자, 기본 요금과 추가 요금이 있는 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3,000원을 내고 그 다음부터는 1분마다 50원씩 이렇게 계속 누적시키겠다는 말입니다. 되겠나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 주차 요금이 얼마 이하? 8,000원 이하. 8,000원 이하 되게 하려면 최대 몇 분 동안 주차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저 주차 요금 문제죠. 그럼 이 주차 요금 문제는 여러분들 기본 요금과 뭐를 추가 요금을 뭐 하면 더하면 바로 뭐가 되겠나요? 주차 요금이 되겠죠. 그죠? 방정식으로 말하면 되나요? 그런데 이 기본 요금과 추가 요금을 더해서 얼마 이하? 8,000원이다 하면 방정식이지만 8,000원 이하니까 부등식이죠. 즉 이 기본 요금에다가 추가 요금을 더한 것이 바로 얼마 이하? 8,000원 이하. 이렇게 식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럴 때 최대 몇 분, 즉 최대는 몇 분? X분. 이렇게 놓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만큼 예를 들어서 X분 주차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바로 8,000원이라면 이 X분보다 작은 거 여기 가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8,000원 이하니까 7,900원 돼도 상관없죠. 여기가 X가 돼도 되고 여기가 X도 되고 여기가 X가 되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합니까? 자, 그러면 기본 요금은 얼마예요? 기본 요금은 무려 3,000원이죠. 3,000원 플러스 그럼 여기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1분마다 50원씩이죠. 1분마다. 그럼 여기 몇 분인가 알아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1분마다 뭡니까? 50원씩이니까 몇 분이에요? 여기는 일단 여기 30분은 뭐 해줘야 됩니까? 빼줘야 되겠죠. 왜냐면 요 30분은 벌써 3,000원을 돈을 줬잖아요. 여기는 바로 x-30분이라는 걸 알겠습니까? 그럼 얘들은 1분마다 50원이니까 x-30분은 50원을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에 30을 빼준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30분 빼주나요? 벌써 30분은 주차했잖아요. 즉 기본 요금으로 3,000원 주잖아요. 30을 빼주고 남은 시간에 대해서 바로 1분마다 50원씩이다. 이걸 더했더니 얼마가 된다? 바로 8,000원이 된다면 방정식 8,000원 이하니까 부등식이 되겠죠. 그러면 이걸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되겠죠? 바로 요게 바로 기본 요금이죠. 기본 요금. 얘가 바로 추가 요금이고 8,000원 이하다. 자, 그럼 계산하면 되겠네요. 0 하나 띄고 0 하나 띄고 0 하나 띄고 300이고 5고 800이니까 5의 배수죠. 그럼 5, 6이 30, 여기는 60 남네요. 이건 다 떨어졌으니까 x 마이너스 30.
자, 여기도 5로 약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5, 1은 5, 30이니까 160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 숫자가 쉽잖아요. 그럼 x가 되고 바로 계산하면 여기 얼마가 됩니까? 30이 되죠. 30. 30이니까 이하면 마이너스 30 얼마? 130. 따라서 x는 130 이하까지는 8,000원 이하의 돈을 낸다는 말입니다. 되겠나요? 그러면 최대 몇 분입니까? 최대 몇 분? 최대 130분까지는 내가 주차를 하면 8,000원을 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주차요금인데 주차요금 여러분들 바로 기본요금에다가 추가요금 이 바로 더하면 주차요금이고 여러분들 전기요금 있죠. 전기요금. 전기요금도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기본요가 있고 추가요금이 있습니다. 또 가스요금 있죠. 가스요금. 자, 또 여러분들 휴대폰 요금이죠. 휴대폰 요금. 물론 요즘은 휴대폰을 뭐 일반적으로 딱 정해놓고 쓰지만 이런 식으로 다 요금을 우리가 측정한다는 거 알기 바랍니다. 되겠죠? 알겠습니까? 기본 요금과 추가 요금을 더해서 주차 요금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가볼까요? 자, 그 다음은 현재 지연이와 보검이의 통장에는 각각 2만 원, 5천 원씩 예금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이래 나오죠. 그럼 현재 돈도 있고 다음 달도 있으니까 현재 미래 문제죠. 현재 미래 문제. 현재 미래 문제는 여러분들 표를 그려라 이렇게 해야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가 딱 나오면 이렇게 바로 표를 딱 그려놓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면 편하다는 거. 그냥 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표를 만들어 놓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지연이고 연이는 보검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지금 현재죠. 현재 지연이는 얼마 있나요? 2,000원, 2,000원이 있고, 2,000원, 2만 원이죠. 2만 원. 자, 보검이는 5,000원이 있어요. 5,000원. 자, 예금되어 있는데 다음 달부터 매달 한 달마다 지연이는 얼마씩? 자, 지연이는 2,000원씩. 매달 2,000원씩. 보금이는 매달 몇천 원씩? 4,000원씩. 매달 4,000원씩 꼭꼭 집어넣는 예금한다는 말이에요. 알겠나요? 여러분들 이 표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나이 한 살 한 살 먹는 거잖아요. 그죠? 내 나이, 삼촌 나이 이런 문제 우리 1학년 때 풀어봤죠. 근데 나이는 1년에 몇 살? 한 살씩 먹지만 지금 이거는 뭡니까? 한 달에 얼마씩 먹는다? 2,000원, 4,000원씩 계속 더해지는 거죠. 이때 자 봅시다. 보금이의 예금액이 지연이의 예금액보다 많아지죠. 식을 세우세요. 보금이의 예금액이 지현이의 예금액보다 맞죠? 예금액보다 뭐한 거? 많아진다는 말은 보금의 예금액이 크다는 뜻이죠. 몇 개월 후부터입니까? 그럼 여기가 바로 X 개월이 되겠죠. X 개월 후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표를 완성하세요. 그럼 X 개월 후에 지연이 돈은 현재 2만 원이 있죠. 현재 2만 원이 있잖아요. 있는데 매달 2,000원을 X 개월 동안 넣어야 되니까 여기는 바로 2,000X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되겠나요? 보금이는 현재 얼마 있습니까? 5,000원이 있죠. 있는데 보금이는 매달 4,000원이니까 4,000X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맞죠? 현재 있는 돈에다가 2,000원씩 계속 꼬박꼬박 한 달마다 넣으니까 X 개월 후에는 2,000X가 더 쌓여지고 4,000X가 더 쌓여지겠죠. 자, 그러면 그대로 식을 적어놓으면 되잖아. 보금이의 X 개월 후의 돈이 바로 5,000 플러스 여기는 4,000X고
자, 크다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2만 플러스 2000x가 되겠네요. 자, 여기도 보세요. 방바로방방 많죠? 방바로방방 3개씩. 방바로방방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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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바로방방방방. 그럼 여기 5, 4x, 22x. 간단하게 남잖아요. 그럼 여기가 4x고 2x고 2x를 이해하면 4x 마이너스 2x니까 2x고 여기 20이죠. 이해하면 마이너스 5가 되어서 15가 되겠네요. 따라서 x는 2분의 1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얘가 개월이죠. 잘 보세요 지금부터. 그럼 2분의 15가 개월이니까 얘는 사실 7.5입니다. 7.5. 그럼 x가 7.5개월보다 커야 된다 그랬죠. 근데 우리 개월은 뭡니까? 자연수로 말해야 되죠. 1개월, 2개월, 3개월. 즉 그러므로 답을 7.5개월 하면 안 되고 사실 7.5개월보다 크죠. 크니까 바로 8개월 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사실 7.5개월이 뭐예요? 7.5개월의 의미는 7개월하고 한 달이 만약에 30일이라면 0.5니까 즉 한 달에 반쯤 15일이 지났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물어보는 것은 개월 수이기 때문에 7.5개월이라고 하면 안 되고 바로 8개월 후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바로 이 문제를 바로 선생님이 말하는 현재 미래 문제예요. 현재 미래 문제는 표를 그리고 맞죠? 표를 그리고 그죠? 바로 식을 잡아주면 되는데 이 지연이는 매달 2,000원씩, 보검이는 매달 4,000원씩 저금하니까 현재 돈에서 2,000x 맞죠? 현재 돈에서 4,000x를 더해주면 되죠. 항상 부등식은 물어보는 게 x로 놓고 풀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다음 문제를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유리한 방법을 찾는 문제들입니다. 유리한 방법을 찾는 문제.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집 앞에 문방구에서 한 권에 1,000원 하는 공책을 자, 집 앞에 보세요. 우리가 집 앞에서는 한 권에 얼마 합니까? 공책이 1,000원을 합니다. 1,000원. 근데 대형 할인마트점에서 그 할인마트점에서는 그죠? 할인마트점에서는 이 공책이 얼마 합니까? 800원 해요. 800원. 자, 200원 싸다는 뜻이죠. 그죠? 자, 그럼 우리 여기 가서 사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데 집 앞은 바로 앞이지만 할인마트 또 걸어가거나 차를 타고 가야 되겠죠. 그러면 뭡니까? 기름값도 들고 내 다리도 아픕니다. 그죠? 자, 그런데 대형 마트점에 갔다 오는데 드는 왕복차비가 1,200차. 왕복차비입니다. 왕복차비. 자, 이런 것도 잘 봐야 돼요. 지금 요거는 갔다 오는데 얼마? 1,200원이 들립니다. 1,200원. 차비가. 자, 때로는 차비가 1,200원이다. 이래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왕복이라고 나왔으니까 갔다 오는데 1,200원. 그러면 600원, 600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자, 이러면 공책을 X권 이상은 나중에 사면 나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자, 살 때 몇 번 이상 살 때 자, 대형 할인점에서 사는 것이 자, 유리한가 동그라미 별표. 자, 몇 권을 사면 여러분 보세요. 한 권을 사면 여기 1,000원이고 여기 한 권을 사면 800원인데 마트에 가서 살려면 이 800원만 드는 게 아니고 뭡니까? 이 바로 차비가 들죠. 그래서 집에서 살 때와 마트에서 살 때의 차이점이 있죠. 여기는 차비가 든다는 거. 자, 그러면 몇 권을 살 때 바로 여기가 유리한 할인마트가 유리한 거를 묻잖아요. 유리하다는 말은 금액으로 볼 때는 금액이 뭐다? 금액이 작아야 되겠죠. 돈이 싼 게 유리한 거죠. 그죠? 돈이 싼 게 유리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집에서 X억 원 사는 금액. 또 할인마트에서 X억 원 사는 금액이 맞죠? 할인마트가 유리하니까 이 금액이 어떻게 돼요? 얘보다 할인마트가 더 작아야 되겠죠. 작은 게 유리한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 되나요? 같으면 유리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 같다면 굳이 할인마트에 살 필요 있나요? 집에서 사면 되죠. 집 앞에서. 그래서 여기서 유리하다 할 때는 여기 이 꼴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이 꼴이 빠져야 돼요. 그런데 할인마트에 살 때는 이 금액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갔다 오는 뭡니까? 왕복 차비가 필요하죠. 저 플러스 뭘 해줘야 된다? 차비까지 생각해 줘야 되죠. 차비까지. 이해됩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할인마트에 가서 살 때는 금액은 작게 사지만 우리가 차비가 더해져야 되겠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는 1,000원인데 X건을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1000X겠죠. 1000X. 그대로 작다. 할인마트에 X1 살 때는 800원이니까 800X입니다. 800X. 그런데 플러스 차비가 더해야 되는데 왕복 차비니까 1,200원을 해주면 되지만 만약에 가는데 600원이다. 이렇게 600원이다. 차비가 600원이다 하면 600 곱하기 2를 해서 1,200을 해줘야 되겠죠. 되겠나요? 그러면 이 식을 풀면 끝나는 거죠. 근데 여기도 방바라방방, 방바라방방, 방바라방방 되겠죠. 물론 또 10x, 8x, 12니까 또 2로 약분되나요? 2로 또 약분되죠. 2, 5, 10. 뭐 안 해도 되지만 2, 4, 8, 2, 6, 22 이렇게 날라가죠. 자, 그러면 여기 5x고 4x니까 4x 이항하면 x가 되고 여기는 바로 6이 됩니다. 6. 되겠나요? 자, 그러면 답을 적을 때 보세요. 여기 보세요. 몇 번, 여기 뭐죠? 이상이죠. 이상. 몇 건 이상? 6건 이상이 아니죠. 6보다 커야 되죠. 따라서 이때는 답은 바로 6건이 아니라 조심해야 됩니다. 7건 이상입니다. 자, 권수는 자연수니까 그죠? 6보다 큰 자연수. 7건 이상일 때는 바로 할인마트에서 사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6건을 사면 여기는 얼마 드나? 6건을 사면 1,000원이니까 6,000원 들겠죠.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요? 800원이니까 6건이면 6판이 4,800이죠. 플러스 차비가 1,200이니까 보세요. 이 6,000원 나와요. 그럼 이거 유리한 게 아니죠. 똑같죠? 똑같습니다. 근데 7건 사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7,000원. 얘는 7건이니까 8, 7이 56. 5,600에다가 1,200을 더하면 바로 얼마가 됩니까? 6,800원이 되죠. 6,800원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지금부터 200원이 싸지죠. 그러면 더 많이 살수록 더 할인받는 금액이 더 많은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왜 이 꼴이 안 들어가냐? 여기 이 꼴이 들어가 버리면 6일 때도 되죠. 그때는 유리한 게 아니죠. 같을 때죠. 그래서 유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꼴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이 꼴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조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또 유리한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자, 우리가 뭐 어떤 놀이동산 이런 데 놀러 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전시장의 입장료는 1인당 3,000원이에요. 자, 전시장의 입장료는 1인당 얼마가 된다? 3,000원입니다. 3,000원. 자, 그런데 몇 명 이상의 단체일 경우 자, 50명 이상입니다. 50명 이상. 50명 이상 단체일 경우에는 입장료의 20%를 할인해 준다. 맞죠? 그러면 50명 이상일 때는 한 사람당 얼마씩 낼 수 있나요? 50명 이상일 때는 3,000원을 내는 것이 아니라
3,000원에서 맞죠? 3,000원에 몇 프로? 바로 20%만 100분의 20이죠. 이걸 뭐 한다? 할인해 주니까 3,000원에서 3,000원의 20%를 할인해 주니까 빼줘야 되죠. 그 말은 우리 연습 많이 했죠? 3,000원에 바로 얼마? 20% 할인이면 바로 100분의 80이 되는 거죠. 그죠? 되겠나요? 그러면 0을 두 개 날려봅시다. 날려보면 바로 382. 자, 한 명당 얼마씩 2,400원을 주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600원을 할인받는다는 말이죠. 할인받는다. 자, 그런데 50명 미만인 단체가 입장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전시장에 갔는데 50명 이상이면 뭡니까? 우리가 할인을 받으면 되는데 자, 가보니까 한 47명 이렇게 만약 47명 정도가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50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니까 사실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할인을 받을 수 없죠. 자, 그런데 그냥 거짓말 하는 거예요. 50명 왔다고 생각하고. 되겠나요? 아니면 지나가는 세 사람을 좀 꼬셔서 50명을 더 맞추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50명을 맞추겠다는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50명 미만인 단체가 입장하려고 할 때 몇 명 이상이면, 즉 X명 이상이면 50명의 단체 입장권을 구입하는 것이 유리한, 이게 유리한가 이 말이죠. 그 말은 이게 바로 돈이 쌓여야 되겠죠. 금액이 쌓여야 되겠죠. 입장료가 쌓여야 되겠죠. 50명 가는 것이. 말뜻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47명이 가지만 50명의 단체 할인 입장금을 다 내겠단 말입니다. 그럼 사실 47명은 들어가고 일단 입장표가 몇 개, 입장권이 3장이 남겠죠. 뭐 그거는 버리든지 남을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어도 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X명 갑니다. X명 갈 때 이때는 뭡니까? 할인을 안 받겠다는 말이죠. 할인을 안 받겠으니 바로 3천 두당 얼마씩 3,000원을 다 주면 되겠죠. 다 주면 되는 거 맞나요? 근데 이때는 할인을 받겠죠. 할인을 받습니다. 그럼 얼마? 2,400이죠. 그죠? 한 사람당 2,400인데 여기 얼마를 곱해줘야 되나요? X를 곱하면 안 돼요. 여기는 정확하게 X명의 기본 여러분들 입장료를 내고 3,000원을 내고 가지만 여기는 뭐 편법이죠. 어떻게? 50명의 돈을 다 주면 되겠죠. 말뜻 이해됩니까? 요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금액이 더 싸다 이 말이죠. 금액이 더 싸다. 되겠습니까? 저 3,000원을 X명이 3,000원씩 다 내고 가는 것보다 좀 50명은 안 되지만 50명 왔어요 하고 2,400원씩 내고 들어가겠다 이 뜻입니다. 되나요? 좀 편법이죠. 자, 그럼 명을 보세요.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여기 3개 띄면 되겠죠. 물론 계산하면 되는데 이것도 덩어리니까 3, 1은 3, 3, 8이 24 되겠죠. 따라서 x가 얼마? 바로 40이 되겠네요. 즉 40명보다 많을 때겠죠. 40명보다 클 때, 즉 몇 명 이제 이상이잖아요. 여기 이상. 여기 이상이라고 해서 여기 이 꼴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아니죠. 이게 유리니까 유리하다는 것으로 여러분들 식을 잡아주고 이 이상을 답을 적을 때겠죠. 즉 40명 이상일 때, 즉 몇 명? 41명 이상일 때 바로 유리하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40명이라고 해봐요. 40명 한번 점검해 볼까요? 40명이면 3,000 곱하기 40 그대로 간다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바로 3, 4, 12가 되고 0이 몇 개? 4개 붙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2만 원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40명이면 만약 50명이 왔다고 하고 만약에 50명이 왔다고 하고 내면 50 곱하기 2,400이면 5, 4, 20
5, 2, 10, 12만 원 똑같죠. 12만 원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41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41명. 41명이면 여기는 3천 원 더해주면 12만 3천 원이 되지만 맞나요? 여기는 12만 원이죠. 그죠? 따라서 41명일 때 그냥 들어가면 12만 3천 원을 내야 되는데 41명이지만 12만 원을 내고 들어갈 수 있죠. 말투도 이해됩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사실 입장권은 몇 장 남나요? 9장이 남죠. 9장. 그 9장은 팔아먹든지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줘도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유리하다 할 때는 이 꼴이 들어가면 안 된다. 여기에 이상을 가지고 이 꼴을 넣으면 안 되고 이 이상은 뭐 할 때 답을 찾을 때 찾는 거고 유리하다는 말은 이 꼴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잘 알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또 한번 가볼까요? 자, 다음은 원가, 정가, 판매가 이거죠, 그죠? 그럼 그대로 여러분들 어떻게 푼다고요? 원가 맞죠? 그다음 정가, 판매가 이렇게 여러분들 적어놓고 선생님이 문제 풀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익으로 뭐를 한다? 식을 잡아준다. 우리 1학년 때 했는 거예요. 원가, 정가, 판매가 이익 꼭 적어놓고 합니다. 그리고 집어넣었어요. 원가가 4,500원인 물건입니다. 여기 얼마? 4,500. 맞죠? 근데 정가의 10%를 할인하였겠죠. 근데 정가가 지금 있나요? 없어요. 보세요. 물어보는 것도 뭘 물어보나요? 정가를 물어보죠. 그럼 정가를 뭐라고? X1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가의 10%를 할인하여 팔아서 판다 그랬으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판매가죠. 판매가. 자, 그러면 10% 할인하니까 정가의 10% 할인하죠. 그러면 원래는 정가의 몇 프로? 10%를 뭐 한다? 할인한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바로 100분의 10이니까 뭐 100분의 얼마로 할인하니까 90x 맞죠? 즉 10분의 9x가 되겠죠. 이게 바로 판매가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이익을 잡아줄 때는 어떻게 식을 잡아준다고요? 이익은 바로 여러분들 뭐죠? 판매가에서 뭐를 원가를 빼준다 했죠. 만약에 판매가가 없다면, 즉 깎아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정가에서 원가를 빼는 게 바로 이익이지만 지금은 깎아줬기 때문에 판매가에서 원가를 빼는 게 이익입니다. 자, 근데 판매가가 없다면 누구에서 누구? 정가에서 원가를 빼야 되겠죠. 자, 그러면 판매가가 얼마입니까? 10분의 9x 0.9죠. 0.9x. 자, 원가 얼마예요? 4,500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보세요. 팔아서 자 보세요. 원가의 몇 프로? 원가의 몇 프로? 30%죠. 원가가 얼마입니까? 4,500원. 원가의 30%니까 뭡니까? 100분의 30이죠. 여기는 100분의 30을 인상한다는 뜻이 아니죠. 즉 원가의 30% 이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즉 원가 4,500원에 대한 30% 이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누가? 얘가 원가의 30% 이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크거나 같다가 들어가야 되지. 여기 이상은 문제 푸는 거와 상관이 없다. 식을 잡는 거는 상관없고 답을 찾을 때 이상 요걸 찾아야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바로 여기 있는 이상이 바로 요겁니다. 아시겠죠? 자, 내가 판매가에서 원가를 뺏는 것이 원가의 30% 이상이죠. 원가의 30% 이상. 되겠습니까? 자, 이거는 30% 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4,500 더하기 4,500 곱하기 100분의 30 이렇게 적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원가의 30%를 인상하는 거죠. 원가의 30%를 인상하는 거지. 지금은 그 이익이 그냥 원가의 30%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 이런 식으로 적으면 안 되고 그냥 원가의 30%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는 00 띄고 00 띄면 이것만 살짝 계산해 볼까요? 0을 붙여놓고 3, 5, 15, 4, 3, 12, 13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풀면 10분의 9x는 크거나 같다. 4,500이 이항하면 얼마가 됩니까? 5,000, 5,850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양변을 몇 배 해도 되고 양변에 9분의 10을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x는 5,850 9분의 10을 곱하면 되겠죠. 그죠? 9분의 10을 곱합니다. 자, 그러면 금액이니까 반드시 약분되어야 되죠. 즉, 이거는 9의 배수입니다. 5, 8, 5 다 더해보세요. 18. 9의 배수가 맞죠? 자, 9, 6이 54, 45, 9, 45. 따라서 x는 얼마? 650 곱하기 10이니까 바로 6,500이 되겠네요. 그러므로 x가 정가잖아요. 정가는 6,500원 이상. 따라서 6,500원 이상의 정가를 정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자, 이 문제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거든요. 자, 기차가 출발하기 전까지 1시간의 여유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 서울을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왔어요. 그런데 차표는 있는데 아직 1시간의 여유가 있어요. 근데 이 시간 동안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오려고 합니다. 자, 여기가 지금 뭐다? 여기고요. 여기고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상점이 되는 거예요. 상점. 자, 지금 그런데 1시간의 여유가 있어요. 여유. 1시간의 여유. 여러분들 여기 여유에 동그라미 치세요. 여유가 있어요. 근데 물건을 사오려고 하는데 물건을 사는데 몇 분 걸린다. 여기서 물건 사는데 20분 걸립니다. 20분. 물건을 사는데 20분 동안 걸리고 시속 3km로 걷는다고 했어요. 저 여기서 상점까지 가는데 시속 얼마로? 3km로 간대요. 시속입니다. 갈 때 여기서 몇 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요거 구하는 거죠. x 킬로미터. 됐나요? 됐나요? 이런 문제죠. 근데 여러분들 뭐가 나와서 시간이 나왔죠. 시간. 그러면 식을 뭐 합니까? 시간으로 식을 잡으면 되겠죠. 시간으로. 됐나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말로 적을 수 있겠나요? 여러분들이 여기 가서 갔다 오는데 1시간의 여유입니다. 그럼 보세요. 가는 시간. 맞나요? 가는 시간 맞죠? 상점까지 가는 시간 더하기 오는 시간 하면 안 되죠? 물건 사는 시간. 맞나요? 그리고 다시 와야 되죠. 오는 시간. 되겠나요? 가고 물건 사고 오고. 이게 여러분들 1학년 들어보면 등산할 때 등산했죠? 정상에 가서 20분 동안 김밥 먹죠? 아니면 약수물 트죠? 약수물 뜨죠? 다시 돌아오죠. 오는 시간. 그게 1시간 여유잖아요. 그러면 1시간의 여유라는 말은 얘가 갔다 오는데 1시간의 여유란 말은 갔다 오는데 50분 걸려도 되고 40분 걸려도 되고 30분 걸려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1시간보다 뭐하다? 작아야 되겠죠. 같아도 되나요? 예, 같아도 됩니다. 여기서 여유란 말은 같아도 1시간이 돼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실 1시간이 딱 되면 이거는 조금 문제니까 그렇지 딱 오자마자 기차를 바로 타야 되죠. 도착하는 순간 기차를 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이 여유란 말은 자 1시간이 되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말뜻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보세요. 속력이 km per h죠. 자, 그러면 거리가 킬로미터 되죠? 그럼 이 시간은 뭐로 고쳐야 됩니까? 무조건 이 분은 뭐로? 속력이 시속으로 나왔으면 바로 시간으로 고쳐야 되겠죠. 그럼 얘는
60분의 20시간이죠. 즉 얼마? 3분의 1시간이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죠? 자, 그럼 가는 시간 적어봅시다. 가는 시간 어때요? 시간 안 나왔죠? 안 나왔으니까 가는 시간은 가는 뭐분의 속력분의 맞죠? 가는 거리가 된다 그랬죠. 가는 거리가 되겠죠. 그죠? 가는 속력분의 가는 거리. 가는 속력 얼마예요? 갈 때 속력 3이죠? 거리는 x가 되네요. 플러스 자, 물건 사는 시간 20분 적으면 큰일 납니다. 뭐로? 3분의 1로 고쳐야 돼요. 예, 얘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20분을 3분의 1로 고치고 오는 시간 마찬가지로 올 때도 자 지금 그냥 시속 3km로 걷는다고 했기 때문에 갈 때도 시속 3km, 올 때도 시속 3km니까 오는 시간도 없으니까 오는 시간도 오는 속력분의 오는 거리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됩니까? 자, 그럼 분수 형태의 방정식이 부등식이죠. 양변의 3배 x 더하기 3배 하면 1 x 조심할 거 여기 3배 3입니다. 1 하면 되겠죠. 그럼 2x가 되고 자, 이하하면 얼마가 되니까 3 빼기 1 2가 되어서 x는 바로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에서 몇 킬로미터 이내죠. 이내 이것도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맞죠? 이하. 따라서 1km 이내의 상점까지는 갔다 올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선생님이 여기에서 지금 한 문제 한 문제 유형별로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다 유형책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유형별로 문제가 여러분들 물론 내가 속력에 몇 개를 좀 빼고 했지만 여러분들 그런 것들 다 1학년 때 수준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나오는 이렇게 부등식 문제에서 여러분들 이런 내용은 반드시 알아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예. 잘 복습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